보물섬 7화 한국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의 정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던 염장선의 배후가 밝혀졌다. 결국 서동주는 풀려났고 그의 여동생 아그네스가 차에 치인 것이 주된 줄거리이다. 하지만 이 충격으로 서동주의 기억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를 계기로 서동주의 복수극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매우 수상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염장선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다. 극 중에서는 그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실루엣만 보여졌지만 제작진이 공개한 캐릭터 설명에서는 그의 얼굴이 확인되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극의 흐름을 뒤흔들 만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회에서는 이 노인과 소금 장수의 대화가 일부 폭로되면서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단순한 배우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는 점이 암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권력자나 사업가 수준을 넘어 국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염장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예고편에서 이 노인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예고편을 본 순간 시청자들은 압도적인 존재감에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그의 모습,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그가 결코 평범한 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본편에서 그의 역할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등장만으로도 스토리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공개된 예고편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의 등장이 보물섬의 서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는 염장선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하수인일까? 아니면 그를 뛰어넘는 숨겨진 거대한 권력일까? 앞으로의 전개에서 이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보물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탐구해보자.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단순한 떡밥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보물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고편의 시작은 수녀 아그네스가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과 서동주가 장례식장을 따라가 한 여인을 모시는 모습이다. 서동주라는 여인은 피정이와 연관이 있다. 마담 피정이 서동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간병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녀는 이전에 아이리스라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 사업은 정계와 재계 인사들과 인연이 있다고 한다. 반면 대사가 비자금과 송금 라인 사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얽힘 중 하나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 비자금 송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동주와 쉽게 접촉하지 못하는 것에 대사가 화가 난 듯하다. 다음 사진에서 염장선 허일도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서동주가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미소와 달리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다. 허일도의 질문? 서동주의 기억이 누나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재현된 것일 수 있을까? 에서 서동주의 기억이 재현된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 앞으로의 트레저 아일랜드의 방향성이 기대된다. 서동주는 여전히 모호하다. 반면 서동주는 머릿속에 돈이 있는 모습과 염장선, 내 2조 달러는 내 머릿속에 있다 는 말이 나온다. 지금까지 드라마 속 모든 달러가 차강천 회장의 금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마도 같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억을 되찾은 서동주는 그 돈을 차강천 회장의 금고로 바로 이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서동주가 이 돈으로 가할 복수일 듯하다. 예상대로 이어지는 장면은 염장선과 내 2조 달러는 내 머릿속에 있다 몇 짜증을 내는 모습이다. 이 장면의 의미는 염장선 서동주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염장선 원래 명석함과 냉정함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2조 달러의 손실 가능성에 직면하자 완전히 당황한다. 서동주는 이 문제를 해결한 듯하며 염장선에 대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염장선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서동주가 누군가를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감정적으로 극도로 격앙된 상태이며 그가 내뱉는 말에서 그가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
이 대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절망과 상실감이 뒤섞인 상태를 암시한다. 서동주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을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먹을 맞은 사람은 알반지라는 별명을 가진 조양춘이다. 조양춘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 서동주를 납치하고 고문했으며 권력을 이용해 서동주를 철저하게 짓밟은 인물이다. 그가 어떤 이유로 서동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서동주가 그를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의도한 대로 다음 장면에서 서동주는 여운남, 지금 힘들어.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 이 대사를 통해 서동주는 누나를 죽인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염장선과 허일도가 누나 아그네스의 죽음 이후 서상무의 기억 상실에 대해 대화하는 대목이 있다. 허일도는 불만스러워하며 누나 아그네스는 죽었는데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 라고 묻는다. 대화의 미묘함으로 미루어 보아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억을 찾아라 고 압력을 가했지만 허일도는 누나 아그네스를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라며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에서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20억 원의 절반을 현금이나 비자금으로 줘. 라고 말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서동주의 보복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그 후로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사장님에 대한 제 오해의 기억이 곧 해소될 겁니다. 대화만 봐도 기억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서동주는 기억을 일부 회복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금고 비밀번호만 기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서동주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염장선 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서동주답게 전략적으로 내린 결정이죠. 다음 장면과 서사에서 서동주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 염장은 썩은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서동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두고 예고편은 끝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비서와 차덕희의 인연입니다. 드라마에서 공비서와 차덕희의 의심스러운 유대관계는 두 번이나 거론됐다. 첫 번째는 공비서가 오아에서 침대에 누워 차덕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때 차덕희는 어리둥절해하며 성현이냐? 고 물었다. 이에 공비서는 나야! 라고 답했다. 공비서는 차덕희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차덕희는 공비서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후반부에서 공비서는 다리가 없는 서동주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후에도 여전히 그녀를 키야 타키야 라고 캐주얼하게 불렀다. 이를 통해 공비서가 차덕희보다 실제로 더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중하게 추론해보면 공비서는 차덕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비서에게는 이전에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차 회장에게 넘겼다. 또한 공비서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회장의 딸인 성현의 어머니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비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무작위로 발생시켜 서동주와 그의 어머니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서의 어머니가 회장의 실제 딸인지 여부는 미래의 진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팔로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인상적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영상의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